아니, 이게 다 뭐야? 순덕이 안방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향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그 안에서 아들 도연은 손목에 붉은 실이 묶인 채 시들어가고 있었죠. 순덕은 그 집에서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며느리가 도연에게 정성껏 먹이던 것의 정체를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덕이 이 추악한 진실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병원은 안 돼요. 오늘 밤만 지나면 도연 씨 깨끗하게 정화될 거예요. 남편을 살리겠다는 며느리의 빗나간 믿음이 불러온 비극. 도연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 소름 끼치는 3박 4일간의 기록. 대체 이 집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덕은 사흘째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언니가 울고 있었어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덕의 아들 도연이 이름만 부르며 눈물을 흘렸죠. 순덕은 잠에서 깨어나면서도 그 울음소리가 귓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같은 꿈이야. 순덕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새벽 4시였지만 잠은 이미 달아나 버렸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셨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달력을 보던 순덕은 문득 멈칫했습니다.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은 게 언제였던가.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보니 한 달이 훌쩍 넘었더군요. 평소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바빠도 엄마, 나 잘 있어라는 말 한마디는 꼭 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나. 순덕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순덕은 며느리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미라가 받았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연락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에도 그리 다정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더 날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괜찮니? 요새 전화를 안 받아서. 도연 씨 괜찮아요. 요즘 일이 많아서 바빠요. 그래도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챙기고 있으니까요. 미라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라의 말투도 그렇고 도연이 한 달 넘게 연락을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도연은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 걱정은 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날 오후 순덕은 옆집에 사는 태식을 찾아갔습니다. 태식은 은퇴한 형사였어요.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어른으로 통했습니다. 순덕은 태식 앞에 앉아 지난 사흘간 꾼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즉은 언니가 도연이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꿈을 사흘이나 꿨어요. 그런데 도연이가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다니까요. 태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텐 연락해봤어? 했죠. 근데 바빠서 그런 거래요. 목소리가 영 이상하던데. 어떻게 이상했는데? 뭐랄까 숨기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전화 끊더라고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직접 확인해봐. 갑자기 올라가면 이상하게 볼 텐데. 핑계 하나 만들어. 병원에 간다든지. 순덕은 그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마침 서울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이 잡혀 있었거든요. 귀가 잘 안 들려서 석 달 전에 잡아놓은 예약이었어요.
맞다, 귀 검사. 그거 핑계 삼아 아들 집에 가봐.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거 아냐. 순덕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좀 빼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 몇 가지를 챙겼어요. 도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용 재료도 넣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으니 당연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순덕은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도연 생각뿐이었어요. 언니가 우는 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도연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심장에 부정맥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했거든요. 무리하면 안 되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순덕은 늘 걱정이었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꺼내 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서울 가는 중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요. 태식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 버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순덕의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안 가면 큰일 난다. 그런 느낌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순덕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창밖을 응시했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착은 오후 2시였습니다. 순덕은 지하철을 갈아타고 도연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섰어요. 10년 전 도연 부부가 이사 왔을 때 한 번 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단지가 더 깔끔해진 것 같았어요. 순덕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안 게이트가 막고 있었어요. 예전엔 없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순덕은 당황해서 잠시 서 있다가 옆에 있는 인터폰을 찾았습니다. 동호수 버튼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이번엔 화면에 미라의 얼굴이 떴습니다. 미라는 순덕을 보자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란 게 역력했어요. 응, 나야. 귀 검사하러 서울 왔어. 병원 근처라 들렀지. 아, 그게 지금 집이 좀. 미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화면 속 미라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순덕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루만 머물다 갈게. 내일 아침에 검사 예약되어 있거든. 어머니, 지금 집 상태가 정말 엉망이에요. 청소도 못했고. 괜찮다니까. 아들 집인데 뭐. 아니, 진짜 안 돼요. 제가 근처 호텔 잡아드릴게요. 미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호텔로 보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건 아니었어요. 미라야, 나 지금 짐도 무겁고 피곤해. 하루만 쉬었다 갈게. 어머니, 문 열어줘. 제발. 순덕은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미라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관문 앞에 서자 문이 살짝 열렸어요. 미라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순덕은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집은 넓고 깔끔했지만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향 냄새가 진했어요. 절에서 피우는 그런 향이 거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향 피웠니? 네, 집 냄새 때문에요. 미라는 짧게 대답하고는 순덕의 가방을 받았습니다. 도연이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집에?
회사 안 갔어? 사실 요즘 심장이 다시 안 좋아서 집에서 쉬는 중이에요.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병이 악화됐다니. 심장 부정맥은 조심해야 하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을까? 병원은 갔고?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돼요. 미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순덕은 소파에 앉으며 슬쩍 주변을 살폈어요. 거실 탁자 위엔 일반 생활용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향꽂이와 촛대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붉은 천으로 된 뭔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물 한 잔 줄래? 네, 잠깐만요. 미라가 부엌으로 가는 사이 순덕은 거실을 더 살폈습니다. 텔레비전 옆 선반에 도연과 미라의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붉은 실로 묶인 작은 인형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미라가 물을 갖고 왔습니다. 고마워. 그나저나 도연이 얼굴 좀 봐야겠는데. 지금 약 먹고 자고 있어요. 그래도 잠깐만. 어머니 깨우면 안 되다니까요. 미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덕은 놀라서 미라를 쳐다봤어요. 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진짜 지금은 안 돼요. 도연 씨가 수면이 중요한 시기라서요. 그럼 깨면 얘기해줘. 엄마 왔다고. 네, 알겠어요. 미라는 순덕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순덕은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미라가 또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좀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뭐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제가 다 할게요. 편히 쉬세요. 미라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순덕은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며 복도를 봤습니다. 안방 문이 꼭 닫혀 있었어요. 순덕은 방 안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순덕은 목이 말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순덕은 살금살금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을 보는 순간 순덕은 얼어붙었습니다. 냉장고 위 선반에는 유리병 몇 개와 비닐 봉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검은 가루가 든 봉지였습니다. 종이를 태운 것 같은 재도 보였어요. 그리고 작은 유리병엔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미라였습니다. 순덕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어요. 아, 물 좀 마시려고. 물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미라는 재빨리 선반 위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순덕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게 대체 뭐지? 저녁 6시쯤 순덕은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순덕은 문고리를 살짝 돌려봤지만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귀를 문에 갖다 댔어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기침 소리였어요. 힘없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엄마야. 순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도연 씨 자고 있어요. 기침 소리 들렸는데? 약 먹고 자는 중이에요. 푹 쉬게 그냥 좀 두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순덕은 할 수 없이 물러섰어요.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저녁은 거실 식탁에서 둘이 먹었습니다. 미라가 차린 건 국과 나물 반찬 몇 가지였어요. 순덕이 가져온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뒀다면서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밥 안 먹어? 아까 죽 먹었어요.
죽, 밥은? 지금은 소화가 안 되니까 죽만 먹어요. 순덕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병원에선 뭐래? 약은 잘 먹고? 네, 잘 먹고 있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미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몇 숟갈 떠먹었어요.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1시쯤 됐을까요?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방문을 조금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라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렇게 할게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미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돈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마련할게요. 돈? 순덕은 귀를 더 가까이 댔습니다. 네, 선생님. 꼭 지킬게요. 도연 씨 살려야 하니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방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연 씨 살려야 하니까? 순덕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검은 가루, 잠긴 방문, 기침소리, 그리고 방금 들은 통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니가 우는 꿈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대체 도연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순덕은 뒤척이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가슴속이 답답하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어젯밤 들었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 씨 살려야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순덕은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조용했어요. 미라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탁자 위를 보니 어제는 없던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순덕은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오전 8시 저녁 6시. 시간만 적혀 있었어요. 순덕은 고개를 갸웃하며 메모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옆에 작은 냄비가 있었어요. 순덕은 주변을 살피고 뚜껑을 살짝 들어봤습니다.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선반에서 봤던 그 액체였어요. 순덕은 코를 가까이 대보았습니다. 쓴 냄새와 함께 뭔가 탄 것 같은 냄새가 났어요. 이게 대체 뭐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라였습니다. 순덕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어요. 아, 물 좀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미라는 재빨리 다가와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게 뭔데 그래? 모르셔도 돼요. 미라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냄비를 선반 위로 옮겼습니다. 순덕은 미심쩍은 눈으로 미라를 쳐다봤어요. 도연이 지금 어디 있어? 안방에서 자고 있어요. 도연이 좀 봐야겠는데. 안 돼요. 미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왜? 도연 씨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어머니 못 만나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따지면 미라가 더 경계할 것 같았어요. 오전 8시쯤 미라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마트 출근해야 해요. 그래. 나도 병원 검사 가야 하는데 잘 됐네. 도연 씨 방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알았어. 미라는 안방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순덕도 곧 집을 나섰어요. 병원은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쯤 거리였습니다. 순덕은 귀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을 했어요. 보청기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십니다.
나이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청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도연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내려갈 수는 없어.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며칠 더 머물 핑계가 필요했어요. 오후 1시쯤 순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미라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미라가 장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검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대. 정밀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네. 그럼 언제쯤? 모레쯤 다시 오래. 그때까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렇게 오래요? 어쩔 수 없지. 검사 결과 받아야 하는데.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덕은 가만히 미라를 지켜봤어요. 잠시 후 순덕이 말했습니다. 미라야. 네. 나 이제 도연이 얼굴 좀 봐야겠어. 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내 아들인데 얼굴도 못 보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잠깐만이에요. 정말 잠깐만. 그래, 고마워. 미라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안방 문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열었어요. 들어가세요. 근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도연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니, 창백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연아?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괜찮아? 순덕은 도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축축했어요.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여름인데 손이 얼음장 같았어요. 도연아,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모르겠어요. 계속 이래요. 도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순덕은 도연의 손목을 봤어요. 붉은 실이 여러 겹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미라가 묶었어요. 순덕은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미라가 재빨리 말했어요. 부적줄이에요. 건강 기원하는 거예요. 순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을 다시 봤어요. 도연아, 많이 아파? 도연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순덕은 깜짝 놀라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갔어요. 온몸이 경직되더니 떨렸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미라야, 119 불러. 순덕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미라가 순덕을 밀쳤어요. 어머니, 나가세요. 뭐? 나가세요. 지금 당장. 미라가 순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덕은 저항했지만 미라가 더 힘이 셌어요. 도연아, 도연아. 순덕이 소리쳤지만 미라는 순덕을 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가세요. 미라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순덕은 문을 붙잡았습니다. 미라야, 119 불러야 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미라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순덕은 문을 쾅쾅 쳤습니다. 미라야, 문 열어. 도연이 죽겠어. 괜찮아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안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도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미라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 괜찮아요, 도연 씨. 금방 나아질 거예요. 금방요. 한참이 지나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미라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괜찮아? 한참 뒤에 미라가 대답했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자고 있어요.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의 창백한 얼굴, 차가운 손, 그리고 갑자기 경련하듯 떨리던 몸. 이건 지병 증상이 아니야. 순덕은 확신했습니다. 심장 부정맥이 저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뭔가 다른 게 도연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가 나왔어요.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순덕이 물었습니다. 자고 있어요. 병원 가야 해. 저 상태로 둘 수 없어. 병원은 안 돼요. 미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왜? 병원 가면 더 안 좋아져요. 지금은 그냥 쉬어야 해요. 순덕은 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라야, 정신 차려. 도연이가 저렇게 아픈데 병원도 안 가? 어머니는 몰라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라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순덕은 작은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도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차가운 손, 떨리던 몸. 순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연이 상태가 심각해요.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경련하듯이 아파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119도 안 불러요. 병원도 안 데려가요. 어떡하죠? 곧 답장이 왔습니다. 확실히 수상하네. 사진이든 녹음이든 모든 증거를 모아봐. 순덕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 어떻게 모으지? 밤 11시쯤 순덕은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하고 있었어요. 순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순덕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오늘 또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은 거 맞죠? 정화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미라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미라가 슬쩍 순덕의 방 쪽을 돌아봤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문을 조금 더 닫았어요. 미라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와 계셔서 네, 조심하고 있어요. 모레까지 계실 거예요. 돈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 안에 꼭 보낼게요. 미라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순덕은 방문을 닫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정화 과정, 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라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그 증상을 정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라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도연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가슴속이 답답하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순덕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레까지 이 집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알아내야 했어요. 도연을 구해야 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이틀째 아침, 순덕은 7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도연이 떨리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순덕은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어요. 미라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순덕은 슬쩍 쳐다봤어요. 미라가 뭔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였어요. 붉은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를 라이터로 태워 젤을 작은 그릇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젤을 물에 타더니 검은 가루를 조금 넣었어요. 순덕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부적을 태우고 있어. 거기에 뭔가 가루까지 섞고 미라는 검은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 후 안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 씨, 아침 약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싫어요. 그거 먹으면 속이 안 돼요. 마셔야 해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래요. 제발 그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안에서 잠시 조용해지더니 미라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약 먹는 중이에요. 문 좀 열어봐.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순덕은 문고리를 잡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도연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라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빈 컵을 들고 있었어요. 뭘 먹인 거야? 순덕이 물었습니다. 약이요. 그게 무슨 약이냐고. 한약이에요. 미라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덕은 미라를 따라갔어요. 미라야, 도연이 병원 데려가야 해. 어제 그 상태 봤잖아. 안 돼요. 왜? 병원 약은 소용없어요. 오히려 기운을 망쳐요. 미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덕은 황당했어요. 무슨 소리야? 병원 약이 기운을 망친다니? 어머니는 몰라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미라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순덕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적을 태운 재, 검은 가루, 병원 거부,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전 10시쯤 미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가 전화를 받았어요. 순덕은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선생님. 또 선생님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먹였어요. 저녁에는 더 진하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미라가 슬쩍 순덕 쪽을 쳐다봤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미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네, 조심하고 있어요. 미라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통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진하게, 저녁에, 점심때 미라가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4시간쯤 걸릴 거예요. 어머니, 도연 씨 방엔 들어가지 마세요. 알았어. 미라가 나간 후 순덕은 부엌을 살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작은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순덕은 재빨리 펼쳐봤습니다. 부적 제작비 2천만 원, 정화, 재료비 200만 원. 순덕은 손이 떨렸습니다. 싱크대 옆 선반을 열어봤어요. 검은 가루가 든 봉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순덕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봉지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과다 섭취주의.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약재라면서 왜 주의 표시가 있죠? 순덕은 핸드폰을 꺼내 봉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녁 6시쯤 미라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미라는 부엌으로 가서 또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슬쩍 쳐다봤어요. 미라가 검은 가루 봉지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더 진하게 통화에서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미라는 곧 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마실래요, 제발. 도연 씨, 이거 안 마시면 더 안 좋아져요. 속이 너무 아파요. 참아요. 조금만 참으면 나아요. 도연의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어요. 순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야, 도연이 또 기침해. 안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순덕은 주먹으로 문을 쳤습니다. 문 열어. 도연이 상태 봐야겠어. 안 돼요. 한참 뒤에 기침 소리가 멈췄습니다. 순덕은 문 앞에서 물러섰어요. 그날 밤 순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부적 태우는 거 봤어요. 봉지에 과다 섭취주의라고 적혀 있는 검은 가루를 물에 타서 먹이고 있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저를 계속 경계해요. 어떡하죠? 얼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울 올라갈게.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서 11시에 만나자. 순덕은 문자를 읽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덕은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약국 가서 소화제 좀 사려고. 네. 미라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벤치에 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다가갔어요. 태식 씨, 왔어? 태식은 순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태식 옆에 앉았어요. 사진 봤어. 그거 심상치 않아. 어떡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 태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단추만 한 크기의 소형 녹음기였어요. 이거 식탁 밑에 붙여둬. 녹음기요? 응. 그냥 켜두면 알아서 녹음돼. 태식은 녹음기를 순덕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경계한다고 했지? 네. 제가 있으면 통화도 안방에 들어가서 해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귀 검사 받으러 왔다고? 네. 그럼 귀가 안 들리는 척해. 네. 며느리가 널 경계하는 건 네가 듣고 보고 있어서야. 근데 네가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면 방심할 거 아냐? 순덕은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그럼 통화도 거실에서 하겠네요. 그렇지. 못 듣는 척, 모르는 척해. 그러면 증거가 쌓일 거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해. 들키면 안 돼. 네. 순덕은 녹음기를 가방 속 깊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소화제 사왔어. 네. 순덕은 가방을 방에 두고 나왔어요. 미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거실 식탁 밑을 슬쩍 봤어요. 미라가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 재빨리 녹음기를 꺼내 식탁 아래에 붙였습니다. 작은 소리로 딸깍하고 켜졌어요. 순덕은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가 전화를 받으려다 순덕을 쳐다봤어요. 순덕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순덕은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귀를 기울였어요. 내일이 고비래요? 알겠습니다. 잠시 침묵. 돈은 더 필요하다고요? 얼마나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0만 원 네, 알겠어요.
보낼게요. 정화약을 더 진하게 하라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순덕은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봤어요.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고비 500만 원. 더 진하게. 식탁 및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척 할 거예요. 미라를 방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더 모을 거예요. 도연을 구하기 위해서. 순덕은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미라가 마트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요.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응. 나도 병원 검사 결과 받으러 나가야 해. 미라는 안방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순덕도 곧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다가 미라가 완전히 떠난 걸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순덕은 부엌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엔 평범한 생활용품만 있었어요. 제일 깊숙한 서랍을 열자 비닐봉지들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손을 뻗어 봉지 뒤를 더듬었어요.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작은 은색 열쇠였어요. 이거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잠긴 방 앞으로 갔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순덕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방 안은 작은 창고 같았지만 일반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벽에는 붉은 천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다 탄 향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촛불, 부적 묶음, 말린 약초 봉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대체 여기서 뭘 한 거야? 순덕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책상에 다가갔습니다. 노트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순덕은 펼쳐봤습니다. 날짜별로 투여량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이틀마다 양을 늘렸어요. 반 컵에서 한 컵, 한 컵 반, 두 컵. 10일 동안 계속 양을 늘려왔습니다. 노트를 쥔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10일 동안 계속 양을 늘려왔어요. 그리고 도연의 반응을 마치 실험 기록처럼 적어 놓았습니다. 구토, 어지러움, 경련, 호흡 곤란. 순덕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세상에.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2월 20일 최종 정화 예정 양 최대로 이번이 마지막 고비. 순덕은 노트를 내려놓고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 아들 도연이 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순덕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 시간이 없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노트를 한 장씩 넘기며 사진을 찍었어요. 흔들리는 손 때문에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숨을 가다듬고 다시 찍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부가 있었어요. 표지에 백운 선생 송금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펼쳐봤어요. 날짜별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총액을 계산해 보니 수억 원에 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화 완료 시 사례금 추가 5천만 원. 순덕은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미라를 이용해 도연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하며 돈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이 나쁜 놈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순덕은 장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 찍었어요. 책상 위를 봤습니다. 말린 약초 봉투들이 쌓여 있었어요. 순덕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과다 섭취 시 구토, 경련 유발 장기 복용 금지.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걸 도연이한테 먹였단 말인가. 10일 동안 매일 양을 늘려가며 순덕은 봉투를 찍었습니다. 다른 봉투들도 모두 찍었어요. 택배 상자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송장을 확인했어요. 약초 판매처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었어요. 절구와 저울도 있었습니다.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순덕은 그것도 찍었습니다. 모든 걸 찍고 나서 순덕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창백한 얼굴, 차가운 손, 떨리던 몸. 도연아?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순덕은 눈물을 닦았어요. 지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연을 구해야 했어요. 내일이면 최종 정화라고 했습니다. 내일이면 도연이 정말 죽을지도 몰랐어요.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와 장부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어요.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부엌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넣었어요. 순덕은 집을 나왔습니다. 1시간쯤 더 밖에서 시간을 보낸 후 현관에 들어서기 전 귀에 작은 솜을 살짝 넣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미라를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점심때쯤 미라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순덕은 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귀에 솜 넣어서 잘 안 들려. 뭐라고? 검사 결과요. 미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결과? 안 좋대. 보청기 맞춰야 한대. 순덕은 가방에서 약봉투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청기요? 응. 청력이 많이 떨어졌대. 귀 속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치료도 같이 받았더니 지금 더 먹먹하네. 병원 오는 길에 보청기 가게 들러서 맞춤 제작 의뢰하고 왔어. 미라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럼 언제쯤? 완성되면 일주일쯤 걸린대. 그래서 시골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지. 그 전까지는 큰 소리로 얘기해야 들려. 솜은 며칠 빼면 안 된대. 순덕은 미라 쪽을 바라보며 잘 안 들리는 척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못 들었네. 순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작전은 시작됐습니다. 저녁 6시쯤 미라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순덕은 슬쩍 쳐다봤어요. 미라가 부적을 태워 재를 모으고 검은 가루를 물에 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검은 가루가 뭔지 이제 알았어요. 미라는 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얼마 후 도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싫어요. 도연 씨,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오늘만 참아요. 한참 뒤에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밤 9시쯤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미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가 순덕을 힐끗 쳐다봤어요. 순덕은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순덕은 눈은 텔레비전을 향한 채 귀를 쫑긋 세웠어요. 식탁 및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청기 맞춰야 한대요. 귀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네, 그래서 편해요.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미라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일 최종 정화를 한대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방 준비는 다 됐어요. 내일 아침에 시작하면 되죠? 순덕은 가슴이 쿵했습니다. 내일, 기도방, 최종 정화, 양을 더 늘려야 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내일 아침에 보낼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순덕은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방에 누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노트, 장부 약 봉투, 택배 송장,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방에서 투여 기록, 약봉투, 백운 선생 일한 사람한테 송금한 장부 사진 다 찍었어요. 내일이 최종 정화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이제 충분해. 내일 최종 정화 시작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순덕은 문자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내일 미라가 최종 정화를 시작하면 그때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아, 내일이면 끝이야. 엄마가 꼭 구해줄게.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기도방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냉정하게 적힌 도연의 반응들, 구토, 경련, 호흡 곤란. 순덕은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꼭 성공해야 해. 반드시. 마지막 날 아침, 순덕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최종 정화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미라를 지켜봤습니다. 미라가 부적을 여러 장 태우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검은 재가 그릇에 수북이 쌓였어요.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전 9시쯤 미라가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식탁 밑에 녹음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라가 행주로 식탁 아래를 닦았어요. 그러다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미라는 멈칫했어요. 손으로 만져보더니 떼어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미라는 녹음기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라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라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멈추고 순덕을 돌아봤어요. 순덕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귀 안 들리는 척한 거죠?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솜을 빼냈어요. 이미 다 찍어놨어. 미라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뭘 찍었어요? 기도방 안에 있던 것들. 전부 다.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핸드폰 어디 있어요? 안 줘. 어머니.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순덕에게 달려들었어요. 순덕의 옷을 잡아당기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만해. 순덕이 미라를 밀쳤습니다. 미라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달려들었어요. 핸드폰 내놔요. 지금 당장.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미라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순덕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현관으로 달렸어요. 어머니, 미라가 뒤쫓아왔습니다. 순덕은 현관문을 열려 했지만 미라가 순덕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순덕은 몸부림쳤습니다. 미라가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순덕은 비틀거리다 계단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때 아래층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어요. 순덕은 남자를 봤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순덕이 말하려는 순간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미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가시겠다고 해서 말렸는데 넘어지셨어요. 남자는 순덕을 흘끗 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순덕, 숨 가쁘게 헐떡이는 모습. 치매요? 네. 요양병원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조용히 좀 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내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저 치매 아니에요. 순덕이 소리쳤지만 남자는 이미 자기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라가 순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순덕은 저항했지만 무릎이 아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라가 순덕을 억지로 일으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미라는 순덕을 다용도실로 끌고 갔어요. 좁은 공간에 순덕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미라야, 문 열어. 미라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뭔가 끌어다 문을 막는 소리가 났어요. 순덕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라야, 도연이 죽는다. 안 죽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오늘만 넘기면 완전히 나아요. 오늘 밤이 고비래요.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돼? 말 돼요. 선생님을 믿어요. 미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더 흔들리면 안 돼. 오늘만 넘기면 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덕은 다용도실 안에서 주저앉았어요. 어둡고 좁았습니다. 청소도구와 빨래 바구니가 순덕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어요. 미라가 빼앗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꺼내 태식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 씨, 저 지금. 그때 다용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라가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어요. 핸드폰. 미라가 달려들어 순덕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깨졌습니다. 안 돼. 순덕이 소리쳤지만 미라는 핸드폰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순덕은 어둠 속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전화는 연결됐습니다. 태식이 받았어요. 미라가 소리 지르는 것도 핸드폰 빼앗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식 씨, 제발 알아들었기를. 순덕은 다용도실 안에서 문을 계속 밀었습니다.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순덕은 온몸의 힘을 다해 밀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밖에서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종이 타는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미라가 부적을 태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 이게 마지막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못 마셔요, 제발. 안 돼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대요.
엄마 어디 있어요? 순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엄마 여기 있어. 순덕이 소리쳤지만 안방까지 닿지 않았어요. 안방에서 도연이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컥컥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아요. 조금만 참아요. 한참 뒤에 기침 소리가 멈췄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문을 밀었어요. 틈이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그때 미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거실에서 미라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선생님.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끝인 거죠? 도연 씨 이제 나아지는 거죠? 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순덕은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때 안방에서 뭔가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 씨, 정신 차려요. 미라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순덕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이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감긴 채였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도연아. 순덕이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미라가 도연을 흔들고 있었어요. 도연 씨, 일어나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돼요. 순덕은 미라를 밀쳤습니다. 비켜. 도연은 숨은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도연아, 정신 차려. 순덕이 도연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119 불러야 해.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병원 가면 다 헛수고래요. 미라가 순덕을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도연이 죽어가잖아. 안 죽어요. 고비만 넘기면 돼요. 미라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순덕은 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라야, 도연이 숨 안 쉬면 어떡할 거야? 순덕은 도연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온몸을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미라는 도연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선생님이 괜찮을 거랬어. 그때 도연의 몸이 또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도연을 옆으로 눕혔습니다. 토하게 해야 해. 뱃속에 있는 거 다 빼야 해. 순덕은 도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이 컥컥거리며 검은 액체를 더 토해냈어요. 도연아, 더 뱉어. 다 뱉어야 해. 도연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계속 토했습니다. 미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강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미라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순덕은 도연을 눕히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현관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태식이 보였습니다. 순덕 씨. 태식이 순덕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도연이가 도연이부터. 순덕은 안방을 가리켰어요. 경찰들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자 있습니다. 119 요청합니다.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다른 경찰이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미라 씨 맞습니까?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경찰이 미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살리려고 했어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살리려고 선생님 말대로 했어요. 일단 함께 가시죠. 경찰이 미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순덕은 도연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연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도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어요. 얼마 후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상태 어떻습니까? 독성 물질 섭취한 것 같습니다. 방금 토했어요.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도연의 손을 꽉 잡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순덕은 도연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괜찮을 거야.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도연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순덕은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엄마예요. 순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괜찮아요? 위세척했습니다.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심장에도 무리가 왔고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원래 심장 질환이 있으셨죠? 네, 부정맥이요. 지병 위에 독성 물질까지 겹쳤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순덕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태식이 순덕을 부축했어요. 지금은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거예요. 며칠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덕 씨, 추가 진술 좀 받겠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10일 동안 이상한 물을 먹였어요. 부적태운제랑 검은 가루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사진 찍어뒀어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경찰은 핸드폰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날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완료했습니다. 기도방 안노트, 장부 약초 봉투, 택배 송장이 모두 확보됐어요. 순덕이 찍어둔 사진과 녹음 파일도 추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백운 선생은 계좌 송금 내역을 통해 바로 추적됐고 그날 밤 체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미라 말고도 피해자가 5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이 아프면 병원 대신 무당이었던 백운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백운은 정화의식이란 명목으로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운은 사기와 위험행위 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신내림 받은 무당을 사칭하며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위기를 조장했고 정화의식이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유사한 수법을 반복한 계획적 범행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미라는 강제 투약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미라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무당을 맹신하며 백운의 조종을 받았고 남편을 살리려는 절박함과 어긋난 믿음을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에게 독성 물질을 강제로 먹여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미라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라는 법정에서 순덕을 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어요. 도연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간 수치와 심장 수치가 천천히 안정됐어요. 의사는 회복이 더디지만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순덕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도연을 지켜봤어요. 한 달째 되던 날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순덕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도연아. 순덕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말 안 해도 알아. 다 알아. 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가 구해줬잖아요. 도연은 순덕의 손을 꽉 쥐었어요. 감사해요, 엄마. 순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태식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들은 많이 좋아졌네. 덕분이에요. 태식 씨가 도와줘서. 순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순덕 씨가 다 한 거야. 증거 모으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태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 대단하시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엄마 최고예요. 순덕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은 퇴원 후 순덕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생활 정리하고 엄마 곁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쉬면서 몸 회복부터 하자. 순덕은 도연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도연은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도연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걸음걸이도 안정됐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순덕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물었어요. 엄마, 미라는 어떻게 됐어요? 순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징역 7년 받았어. 그렇군요. 도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라도 불쌍해요. 저 살리려고 한 건데.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미라도 피해자긴 해. 근데 순덕은 말을 멈췄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죽을 뻔했어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덕과 도연은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순덕은 도연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태식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태식 씨는 이제 정말 건강해 보이네.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순덕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니야. 순덕 씨가 용기 낸 거지. 태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순덕과 도연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 오솔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순덕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포기 안 하고 저 찾아와 줘서. 엄마가 저를 살렸어요. 순덕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연하지. 엄마니까. 앞으로 잘 살게요. 엄마 걱정 안 끼칠게요. 그래. 우리 잘 살자. 두 사람은 봄꽃이 흩날리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순덕은 생각했어요. 직감을 믿길 잘했습니다. 언니의 꿈을 무시하지 않길 잘했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도연은 순덕을 보며 웃었어요. 이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며 불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